현 시점의 자녀 교육과 AI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색깔을 좀 나눠놨어요. 4가지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자녀의 진로예요. 이렇게 볼게요. 도대체 AI 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한 가지 얘기 드리고 싶어요. 물론 AI 거품, AI 버블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학부형들이 알아야 될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인공지능 미래 사회의 전망과 신위험, 또 두 번째 보시면 AI가 20년 내 모든 작업에서 인간을 능가할 확률은 50%. 50%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능가는 확실하게 했죠. 다만 인간이 어떤 질문을 줘야 될지 몰라서 AI가 역할을 한정적으로 수행했을 뿐입니다. 단 이제 불안한 건 그런 거겠죠. AI한테 네가 알아서 해 했을 때 그런 부작용을 인간이 예측하지 못하니까 그 인간을 능가할 확률은 이미 100% 가까이 된다라고 할 정도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 AI 시대 위기에 우리 아이와 무심한 부모들, 이거 제가 신문에서 보면서 너무나도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부모님들이 알아야 됩니다. 제가 AI 개발 회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진짜 강하게 느꼈던 건 한 가지예요.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 되겠구나. 우와, 이거 까딱하면 한 방에 가겠는데? 기껏 공부 다 시켰는데 나중에 진행해보면 이거 문제 많이 생기겠는데? 제 생각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가축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실 겁니까? 딱 이 말이 정답이에요. 지금 위쪽에 보면 장현덕 농객닷컴 칼럼리스트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의 가축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실 겁니까? 예, 이겁니다. 잘못하면 지금까지 다 배워놓은 거 사회에서 써먹지도 못하게 생겼어요. 예, 챗 GPT 이후의 삶, 일자리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AGI 시대라고 하는 이 시점에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제가 한번 좀 보여봐 드릴게요. AI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기술 발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다른 데에서 강의하는 자료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AI 이미지 활용입니다. 좌측에 보시면 나이키라고 하고 있는 브랜드의 신발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 신발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나이키가 신발을 안 팔고 이제 가전제품으로 진출할 거야.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예, 나이키가 가전제품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영역을 확장하는 시대인데 그 확장하는 시대에 맞춰서 빨리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그럼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학습시켜서 비교적 이 학습시키는 작업이나 테크닉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대학생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 중에 일부는 충분히 가능한 이미지 변환 툴이에요. 어떻게 쉽게 설명드리냐면 이 지금 다른 사이트들마다 AI 관련된 솔루션들이 넘쳐나요. 거기 들어가서 나이키 사진을 넣어놓고 거기다 명령어만 줘서 나이키 로고를 그대로 살려서 토스트키에다가 나이키 로고를 넣었는데 토스트키는 빨간색 바탕 화면에 빨간색으로 만든 토스트기를 만들어서 넣어줘. 요 정도면 지가 알아서 다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어렵지 않은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미지가 변경되는 거는요. 이거 아마 금액적으로 산출해서 보면 저희가 예전에 화장품 회사와 다른 회사들의 금액을 산출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나이키 로고를 갖고 그대로 본따 갖고 하는 것도 어렵지만 옆에 우측에 있는 토스트기 새로 하나 샘플로 사야죠. 샘플로 사놓고 거기에다 나이키 로고 새기려면 로고 새기는 예를 들어 판박이 같은 거라도 붙여놔야죠. 또 거기에다가 이거 샘플로 만드는 회사에다가 이거 써도 되는지도 문의해야죠. 또 뒷면에 빨간색 돼 있는 호리존 스튜디오, 제품 촬영하는 스튜디오 섭외해야죠. 거기다가 이거 제품 놔둬야죠. 고성능 카메라로 사진 찍어야죠. 또 그 사진 찍는 사람들 인건비 줘야죠. 또 만들고 나면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게 편집해야죠. 편집하는 인건비 줘야죠. 이거 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500만 원짜리예요. 근데 이 500만 원 가치를 하는 게 불과 몇 개의 단어를 넣고 몇 개의 입력값만 넣으면 바뀌는 시대가 오셨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AI로 영상을 만든다. 어디까지 왔나? 한번 얘기 드려볼까요? 업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에서는 말만 하면 영상을 어마어마하게 잘 만드는 게 만들어져 있다. 한번 볼까요? 자, 좌측에 있는 아름다운 여성분을 물론 이 여성분도 어떨까요? 당연히 말씀드렸지만 AI로 만든 인물이죠. AI로 얘기를 했습니다. 바닷가 쪽이라든지 어디 한쪽에서 여성이 살짝 측면으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라고만 말했는데 이 이미지가 만들어졌어요. 자, 우측에 있는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아리따운 여성분이 탁 넘길 때 뒤를 돌아설 때 석양노을이 탁 지는 장면을 원했었던 겁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거 못 찍고 오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촬영 작가님들 보통 여기에 스태프분들이나 들어가고 거기 그런 분들 숙박시설 잡아놓고 식비 준비하고 거의 최소 1,000만 원이죠. A급 유명 모델 데리고 가신다고 하면 보통은 최하
3-5억 정도는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못 찍었으면 이 사진 한 장으로 복원이 가능해요. 좌측에 있는 사진 한 장으로 우측에 있는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영상까지. 그 정도로 기술 발전이 영상으로 또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렇게 기술이 지금 빨라지고 있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자녀의 진로가 어떻게 돼야 될지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온 겁니다. 정확하게 한번 예측하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현실적으로요. AI는 계속 발전해요. AI 발전한 거는 이미 검증됐다라고 신문기사, 언론, 뉴스, 그리고 유튜브 어디 다 봤는데 근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맞춰진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일자리를 뺏길 위기에 있다는 것에 직면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대해서 나온 실제 문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도를 어디서 했냐? 해외에서 한 거죠. 약 327만 개의 일자리 중에서 전체 일자리의 13.1%가 AI에 대체될 위험이 있다라고 한국에서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미. 특히 전문직 일자리 196만 개. 화면에 자꾸 가운데 보시면 1.96 밀리언 해가지고 포지션 or 나와 있죠. 그런 부분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 중에서 특히 전문직 일자리 196만 개. 중요한 건 뭐냐면 전문직 일자리라는 겁니다. 전문직 일자리라는 거예요.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의 전문직은 사실은 굉장히 엘리트나 아니면 혹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일자리인데 196만 개가 위험에 처해 있다. 약 몇 프로? 59.9%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보고서를 한국에서 낸 거라는 사실입니다. 관리 및 금융 전문직의 99.1%가 향후 AI에 대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와져 있다는 겁니다. 참 저도 먹먹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들이 공부로 성공해야 사실은 성공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왜냐? 그렇게 배웠으니까. 지금 우리 세대들은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참고로 40대입니다. 40대는 40대의 윗세대, 60대, 70대의 부모님들로부터 공부가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공부가 최고다라는 거를 약간 세뇌당하듯이 받아갖고 왔고요. 비교적 열린 마음으로 자녀들의 다양한 권리를 자녀들을 존중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한 건 공부 잘해야지 인생 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아닌가요? 다른 직업을 폄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좋은 직업들도 많고 운동도 그렇고요. 또 거기에 예체능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들 엄청나게 많다라고 봐요. 그 부분을 잘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좋죠. 근데 하지만 힘들잖아요. 그런 영역들도 힘들잖아요. 운동시키기도 힘들고 또 예체능적인 것도 천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솔직히 그냥 가장 무난하게 엘리트적으로 좀 잘 살려면 공부 잘하면 좋은 거는 사실 맞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하지만 전문직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직 일자리에서 저희 회사로 개발 의뢰가 들어왔었던 그런 사례들을 낱낱이 제가 한번 공개를 해봐 드릴게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외국에서 갖고 온 사례, 한국은행 연구했는데요. 향후 20년 동안 약 390만 개의 일자리가 AI 기술로 대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은행 연구예요. 좌측에 보시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코리안 잡스, 사우스 코리안 잡스라고 되어져 있고 한국은행의 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좌측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위에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더 뱅크 오브 코리아 리포트 노트 해가지고 나와져 있는 게 AI 기술에서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단 여기서 뭐냐면요, 390만 개의 일자리가 AI 기술로 당장 대체됩니다. 이게 아니라 대체될 위험이 있습니다예요. 그 중에 밑에 고소득 고학력 직종이 AI 대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합니다. 어쩌란 말인가. 참 위기감이 있는 얘기죠. 제가 도입 사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실제 이 얘기는 저희가 세무회계법인을 국내 랭킹 기준으로 30위권 있는 회사 중에서 약 4군데, 5군데와 실제 협의하고 협상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디라고는 당연히 밝힐 수가 없고요. 세무사 회계사의 시장에서 있었던 AI 도입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요청했어요. 여기서 뭐냐면 수십만 장의 개정 세법을 학습시켜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왜 우리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뭐 증여세, 뭐 상속세, 기타 등등등등 세법에 있는 세금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이 세금을 세무사님들이 다 전부 다 잘하신 줄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 중에서 전부 다 아는 세무사들 많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 특정 일이 주어지면 그때 맞춰갖고 약간 헷갈리는 거는 개정세법을 좀 참고해서 보시는 거죠. 아무리 똑똑한 세무사들도 전부 다 알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걸 다 찾아갖고 했을 때 만약에 세법을 찾아서 내가 이걸 도입시켰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는 거 부담감은 어느 세무법인이나 약간씩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개정되는 세법을 전부 다 학습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물어보면 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은 요청이었고요. 또 밑에는 왜 저희 같은 이런 회사들, 큰 회사들은 법인카드 쓰고요, 세금 계산서 받고요, 뭐 입금하고요, 출금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슈들이 있죠. 그런 걸 세무 대행을 해주죠. 그때 계정 분리 작업을 자동화해달라는 거죠. 가령 특정 영역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근데 상호가 땡땡 떡볶이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식대로 들어가줘라. 그리고 어디 피트니스에서 만약에 금액이 긁어졌다, 카드가 긁어졌다. 그럼 어떻게? 이건 복리후생비로 넣어줘라 하는 이 계정 분리 작업만 하더라도 물론 세무회계 프로그램인 뭐 더존이나 세무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쓰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 처음에 이 작업도 엄청나게 많은 인건비가 소요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리 작업을 자동화 시켜달라. 또 뭐가 있냐면 상담을 좀 자동화해달라. 우리 거기 회계 사무소 이용하고 있는 고객인데요. 저희 다음 달에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저희 너무 많이 나오면 미리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요. 라고 회사 카톡으로 문의가 오거나 아니면 전화가 오거나 이메일이 오거나 이번에 봤더니 어디서 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를 자동화 시켜달라고 하는 니즈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1번, 2번, 3번인데 4번이 뭐예요? 꼭 결제할 고객만 대상으로 5번 꼭 수행할 역할만 인간이 하게끔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미 세무회계 쪽에서는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AI 도입을 빨리 도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 개발은 약 1년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가 볼 때는요. 이렇게 돼버리면 세무회계 쪽으로 일할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 한번 볼게요. 특허법인 변리사의 사례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우리도 대용량 문서 만들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게 변리사들의 입장이에요. 일부 변리사님들입니다. 이것도 지나친 저건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변리사님들도 너무 많은 문서를 보는 게 힘들다는 얘기겠죠. 특허, 상표권, 정부과제 이런 거 하나 문서 만들려면요. 적게는요. 최소 50장에서 300장 정도의 문서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사실 그거 다 보려면 변리사님들 뿐만 아니라 변리업종이나 특허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스트레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도 300장 가까이의 문서를 만든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개발해 놓은 거는 약 100여 장 정도까지는 잘 만듭니다. 300장 정도까지 만들어진다? 그럼 이거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인간이 어디에 서야 될까요? 이 문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데 그럼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 해당 영역에 있으면 제일 먼저 4번, 5번에 있는 꼭 해야 할 부분만 꼭 수행할 역할만 인간이 해줘야 되는 역할을 못하게 되면 잘려나가는 거고요. 아니면 도태되는 거고요. 해당 서비스도 제가 봤을 때 2년 6개월, 솔직히 최대가 2년 6개월이고요. 그 정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법무법인 세 번째 얘기 드리기 전까지 사례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 이거 이외에도 개발을 요청한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령 카카오톡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아까 챗봇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있지만 연구 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조선소 같은 경우는 이만한 배가 있으면 배 안에 물건을 실어야 된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한 거를 다 스캐닝을 해요. 그래서 이 물건들을 최대한 테트리스를 잘해서 실어주게끔 AI를 해달라. 그러면 이만한 배 안에 이만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잘 쌓여지면 조선소의 매출이 1년 기준으로 2-3천억씩 더 늘어나는 효과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지금 들어가는 영역은 어느 영역이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글 써주는 시장 사실 도태됐고요. 이미지 만들어주는 시장 다소 떨어졌고요. 전부 대체는 아닙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부 대체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대체되고 시도화되고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법무법인, 변호사, 어디 가서 얘기해보면 나 변호사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인정받는 사회 약간이지 않을까요? 자, 변호사 시장은 다수 상담을 했지만
어차피 소송은 어느 정도 정해진 내용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판례와 어느 판사의 성향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테니까 소송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됐었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뭐냐면요, 철저하게 변호사 분들도 이제는 수익성을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임 많이 하는 김앤장부터 대한민국 잘 나가는 그런 법무법인 저도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런 특별한 케이스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마케팅 싸움이에요. 그럼 마케팅으로 받아갖고 오면 얼마만큼 잘 처리해 주느냐 하는 그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법률적인 걸 많이 학습시킨다. 이걸 어떻게 해서 법률적인 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움직이고 있는 측면이에요. 예. 대신에 꼭 해야 할 부분만 여기서 꼭 수행할 역할만 인간이 어떻게 해주느냐.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근데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한변호사협회 그쪽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업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완전 AI화 시킬 것은 밑에 보여진 대로 안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할 것으로 보여짐. 예. 왜냐면 이 법무법인 변호사 시장은 철저하게 AI에 대해서 막고 있는 거죠. 예. 왜 막고 있느냐? 당연히 약간 좀 거칠게 표현하면 밥그릇 싸움에서 AI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밀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형법을 설정해줘야 되는 그런 쪽에 AI가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AI가 들어와서는 안 될 영역이죠.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하지만 물밑에서는 어느 정도 AI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AI를 활용해서 인력을 감축하거나 이런 게 있겠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 계약서 어떻게 뽑아내냐면요, 어디 업체와 이런 계약서를 뽑아내자라고 해보면 어느 정도 계약서 초안은 AI가 다 만들어줘요. 대화 한마디 하면 AI가 내가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계약서도 어느 정도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게 법적인 효력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예, 단 법적인 효력이 어느 정도 있기 전까지 잘못만 안 하면 이 계약서 안에서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계약서는 써놓고 아주 유능한 변호사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맡겨낸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전 같은 경우 계약서 써야겠다 그러면 법무법인 네이버나 이런 데 찾아봅니다. 전화합니다. 혹시 계약서 이것 좀 회사 계약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어봅니다. 갑니다. 가서 변호사님하고 시간당 미팅으로 해서 상담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변호사님들은 수임을 하고 거기에 맞는 법률적 근거에 맞춰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그리고 그 작성을 한 걸로 검토를 하고요. 다시 또 보고요. 그런 사전 작업 같은 경우들은 상당히 대체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미 A급 기업들은 거기에 맞는 걸로 개정 법률에 맞춰서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다. 시대가 좀 많이 변한다는 얘기겠죠. 이 법무법인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고 있지만 하지만 밑에서는 많이 쓰여지는 효과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자,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과 제가 그럼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을 같이 좀 요약해서 써봤어요. 아까 좌측에는 좀 보셨죠? 고객 지원 텔레마케터는 100% 대체 가능성이 있대요. 웬만하면 이 AI들도 답변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예, 100%라고 웬만하면 안 써요. 근데 하지만 진짜 너무 대체될 것 같다 이렇게 나오고, 택배 및 운송 관련 직종 95% 대체될 것 같다. 이거는 날짜가 시간 좀 걸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로봇 기술, 드론 기술, 제가 봤을 때 기술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기술로는 나와져 있는데 법률이 안 맞춰주는 거죠. 왜냐? 만약에 드론이 지나가다가 날아가다가 갑자기 드론이 떨어지면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묻느냐? 드론 회사가 책임을 내느냐? 아니면 보험회사가 어떻게 붙느냐? 기술적인 영역을 아직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잠깐 보류되어져 있는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AI 관련된 법률 이번에 나옵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늦죠. 사실 다도 늦죠. 소매 판매원 및 광고업자, 당연히 좌측에 있는 키오스크로 다 대체되고요. 키오스크에서 얘기하고 말하고 하고 나면 바로 판매되는 거 순식간에 될 거고요. 광고업 솔직히 말씀드리면 AI가 더 잘합니다. AI한테 충분히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넣고 그리고 이런 테크닉을 좀 뽑아달라고 얘기해보면 AI가 광고하는 거 충분히 잘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총괄 PM의 시각으로 만들어달라고 얘기해보면 얘가 만들어낸 결과물 기가 막히고요. 시장 분석가 있을 필요가 없죠.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 시장을 알아서 분석해주니까요. 접수원, 데이터 입력 집촉, 인플루언서, 제조업, 단순 노동자, 예, 은행 업무 및 관련 직종 54% 정도 자동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우측에 보면 상대적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 상담사. 왜 그럴까요? 일단 AI한테 말하기 시작하면 뭔가
얘가 갖고 있다라는 인간의 선입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얘기를 하면 잘 못 믿고요. 다소 의구심이 생기고요. 다소 얘가 말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좀 있긴 있겠지만 AI가 표현하는 게 근데 그럼에도 인간이 있으면 뭔가 좀 기대고 싶고 뭔가 좀 잘 아는 것 같고 뭔가 조금 더 얘기했을 때 리액션이 나오면 내가 힐링이 되니까 상담사를 1번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의도 마찬가지로 대체되기 어려울 거고 조산사, 간호사, 의사들에 관련된 거 그리고 그 밑에 서커스 공연자, 무용수, 창의적 예술가, 응급구조대원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A가 잘나고 로봇이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응급할 땐 사람이 해야 될 거다 나와져 있을 거고요. 소방관, 사회복지사, 교사 이렇게 좀 나와져 있는 게 있겠죠.